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잘 나오고 있죠? 네, 방금 소개를 받은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그 AI 융합대학 AI 크리에이터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환 하워드 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그 원격 대학으로서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재학생 수를 가지고 있는 그 재학생 수가 15,000명 정도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발표를 할 주제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AI로 생성한 예술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3차원 프레임워크를 제안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AI라는 기술은 예술의 영역에 아주 깊게 침투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한번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질문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의 이야기나 이론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작품이 AI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계가 예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제 미술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또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능한가를 묻는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쟁이 유독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층위의 세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섞어서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을 세 가지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각적, 미학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가, 감동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자의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창의성인가, 즉 주체에 대한 물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제도적 질문입니다. 미술관이나 비평가들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유통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인 그 미적 판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과연 정확할까요? 최근에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인간의 시각적 판단은 AI 여부를 구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없는 도구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AI 생성물과 인간의 작품을 구별하는 정확도는 50% 내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동전 던지기의 확률과 비슷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무엇이 인간의 것이고 무엇이 AI의 것인지 식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AI 이미지가 구도나 색감 면에서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실 때 이것은 AI가 만들었어요 라는 라벨을 붙이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똑같은 그림이라 하더라도 AI 생성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예술적 가치나 창의성 점수를 낮게 줍니다. 이러한 저자성, 그러니까 어서십에 대한 표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는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손길이 닿은 것에 점수를 더 주고요. 기계적인 것에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작품의 질과는 무관한 우리 마음속의 반 AI 편향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3차원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드립니다. 복잡한 현상을 X축, Y축, Z축으로 나누어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1차원은 작품이 가진 내재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2차원은 행위자 기반의 가치가 되겠고요. 3차원은 제도적 및 담론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차원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차원입니다. 작품의 내재적 가치죠. 이것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잠시 잊고 오직 눈앞에 있는 결과물 그 자체만 보는 것입니다. 형태가 완벽한가, 색채가 조화로운가, 감동을 주는가, 앞서 말씀드린 실험 결과처럼 이 기준에서라면 AI 예술은 이미 인간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형식주의 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AI가 만든 이미지는 충분히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금 보시는 2차원, 두 번째 차원인 행위자 기반의 가치에서 발생합니다. 전통적인 예술에서는 예술가의 영혼이나 고통스러운 노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AI 예술에서는 그런 단일한 천재가 발생하지 않죠.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 알고리즘을 짠 개발자,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원작자들까지 도대체 누가 주인일까요? 이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저자 개념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산된 저자성, Distributed Authorship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제도적 및 담론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예술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뒷샹의 변기가 미술관에 놓였을 때 예술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매장에서 AI 작품이 낙찰되고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계라는 제도가 이미 AI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싫어하던 상관없이 사회적으로는 이미 예술로 다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인 작품성, yes, 합격입니다. 3차원인 제도권 인정, 합격입니다. 남은 것은 2차원, 행위자성 문제입니다. 영혼 없는 기계가 만든 것은 인정할 수 있나? 라는 반발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창작으로 본다면 이 또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AI가 예술가입니까? 라는 질문은 소모적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 복잡한 생산 과정에서 신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단순히 버튼만 누른 경우와 수천 번 수정해서 공을 들인 경우는 다릅니다. 인간의 기여도와 도구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은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진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논쟁은 결국 우선순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노력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라벨링이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실험도 필요하고요. 현장의 예술가들이 크레딧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추적하는 연구도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예술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시급합니다.
자, 오늘 발표를 요약하겠습니다. AI 생성 예술은 1차원적인 미적 품질과 3차원적인 사회적 인정 면에서는 이미 가치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2차원, 창작 주체의 문제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잣대를 버리고 분산된 저자성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면 됩니다. 우리는 AI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술의 정의가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정의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한 이 모델이 여러분의 AI 예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빼먹은 슬라이드 잠시 보여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빼먹은 게 있는데 제 이름이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보시고 고생한다 싶으시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감사드리고요. Kính chào quý thầy cô, các anh chị sinh viên. Xin thưa giáo sư Ngô Quang Kim, tôi muốn hỏi ngài một câu hỏi. Qua cái việc trình bày của ngài, tôi thấy ngài có một cái sự hiểu biết rất là rõ về AI. Thì ngày tối qua tôi được tham dự một cái cuộc hội thảo khoa học tại Lula của Cộng hòa Liên bang Nga. Thì các giáo sư đầu ngành về AI họ có chia cái sự phát triển của AI thành 3 cái giai đoạn. Giai đoạn thứ nhất là giai đoạn của AI như một công cụ. Giai đoạn thứ hai là AI sẽ tham gia vào cái sự phản biện với chúng ta. Và cái giai đoạn thứ ba là AI sẽ tham gia với tư cách là người đồng sáng tạo. Vậy với tư cách là một giáo sư đứng lớp giáo dục đại học Việt Nam, giáo sư khuyên sinh viên của mình như thế nào trong cái bối cảnh AI sẽ tham gia trực tiếp vào cái vai trò đồng sáng tạo với nhà thiết kế. Xin trân trọng cảm ơn giáo sư. 질문 감사합니다. 네. 번역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그 말씀 주신 내용에 깊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AI, 우리가 과거에 그 이제 수학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직접 수학을 이제 이렇게 연필로 풀다가 이제 계산기로 풀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계산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서 스프레드시트가 나와가지고 스프레드시트로 좀 더 복잡한 계산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로 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AI도 저는 이제 똑같다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구로서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 있고 AI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AI를 하나의 그 페인팅 도구로서, 드로잉 도구로서,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조금 더 자율화된 그런 페인팅 도구로서 여러분들께서는 창의적인 작업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그런 나머지 부담, 어떤 그런 그 도구로서의 사용 이런 부분들을 AI한테 맡기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시험을 평가를 할 때 상당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직접 만든 아트워크와 AI로 제너레이팅된 아트워크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사실 이슈가 되는데, 그거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수자들의 문제죠. 네, 그래서 교수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도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해가지고 100개의 작품을 넣어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상대평가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관심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Howard Kim, for your insightful presentation.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our final speaker today is Mr. Nguyễn Phan Bảo Lâm, lecturer from the 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Kuala University. His presentation will address design thinking and spatial creativity within contemporary interior design practice.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Mr. Nguyễn Phan Bảo Lâm. Professor Howard Kim, Master Nguyễn Phan Bảo Lâm. Please invite Professor Lee Jin-Koo, Chairman of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and Art, to the stage to award the certificates to the speakers presenting today. Để bày tỏ lòng biết ơn chân thành đến các vị diễn giả và những đóng góp quý báu của quý vị, chúng tôi xin tiến hành lễ trao giấy chứng nhận cho 4 diễn giả. Xin kính mời Thạc sĩ họa sĩ Phan Quân Dũng, giáo sư Lee Jin-Koo, Chủ tịch Hội Khoa học và Nghệ thuật Hàn Quốc, lên sân khấu để trao giấy chứng nhận cho các diễn giả trình bày ngày hôm nay.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meaningful contribution to ICAD 2025 and 2026. Xin kính mời quý vị khán giả cho các diễn giả một tràng pháo tay ạ. Ladies and gentlemen, before concluding today's seminar, we would like to invite all speakers, organizers, and distinguished guests to join us for group photo sessions. Kính thưa quý vị, trước khi kết thúc buổi hội thảo ngày hôm nay, xin trân trọng kính mời tất cả các diễn giả, các nhà tổ chức, các khách mời, danh dự cùng tiến lên sân khấu để chụp tấm ảnh lưu niệm.
On behalf of the organizing committe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rticipation, attention, and support. We hope that ICAD 2025 and 2026 has provided you with meaningful academic exchange and creative inspiration. This concludes our program for today. Thank you, and we wish you a wonderful evening.